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치과 보철학 교실의 이두형입니다. 자, 오늘은 구강 스캐너, 안면 스캐너 200% 활용하기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스캐너나 안면 스캐너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강의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저는 제가 실제 연구하고 경험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학부 과정에서도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을 하여서 기본적으로 원리를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체험을 하는 경험직한 수준의 그런 강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덕션 센터 방식입니다. 예전에 심플란트와 같이 센터를 이용을 하여서 보철물을 제작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오스템에서 가이드를 제작을 할 때 밀링을 해주고 프린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프로덕션 센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하우스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로컬 기공소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오피스 시스템인데요. 보통 체어사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들을 진료실에서 다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인오피스 방식에 대한 부분에서 과거보다 더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 기술력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오피스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스캔이 돼야 되겠죠. 안면 스캔이든 구강 스캔이든 스캔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CAD에 대한 과정, 출력에 대한 과정, 그리고 네트워킹에 대한 과정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스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중섭 화가님의 황소가 되겠습니다. 흰소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그림을 붙이기 위해서 가장 있는 부분, 비슷한 부분을 찾아갈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찾은 후에 같이 붙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처음에 그림으로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캔을 한다는 것은 각각의 분절된 그런 파편들을 쭉 이어붙이는 그런 스티칭 과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칭 과정을 얼마나 잘 하느냐,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미지의 정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캔을 하거나 하실 때는 이런 붙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지 멀징, 스티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영역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역시 정확하게 체득이 되어야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임상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분도 있고 아직은 그 과정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전부터 스캐너를 접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캐너의 방식을 본다면 와이어 방식이 있고요.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 촬영된 것 같습니다. 예전 스캐너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보니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줄이 걸려서 팔을 뒤로 당기는 이런 동작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캐너를 이용할 때는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요. 그리고 목을 돌려서 관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와이어리스 방식을 쓰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이런 선에 구애받지 않고 리시버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완전히 그 가상현실을 이용을 하여서 스캔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고요. 바로 안경을 통해서 시스루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장과 그리고 스캔하는 부분들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멀미가 심하게 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기술력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와이어리스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확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나온 지가 이제 3년째가 되어가는 논문인데요. 이미 이 논문에서 보게 되면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구강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부분이 테이블탑 스캐너가 될 것인데요. 그 정확도가 많이 근접해 있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구내 스캔을 보더라도 트리오스 3와 4만 보더라도
4에서 3보다 더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전됨에 따라서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더 기술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스캐너들이 이미 50 마이크로가 아니라 40 마이크로, 30 마이크로 이내로 정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스캔을 실제로 임상가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스트레이트하게 하는 것이 좋다, 지그재그로 하는 것이 좋다, 섞어서 하는 것이 좋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지 스티칭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이 되었네요. 벌써 그래서 이 스캔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낼 때는 풀아치 스캔을 고려했었고요. 그리고 i700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캔을 다양한 스트래티지로 하고 나서 그 정확도를 3차원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10가지의 스트래티지를 줬는데요. 스트레이트하게 할 것인가, 지그재그로 할 것인가, 한 번에 할 것인가, 잘라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갈라서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스캔을 해도 큰 차이가 없지만 단 너무 복잡하게 스캔하는 경우, 즉 지그재그를 많이 하면서 3, 4번 잘라서 스캔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심플하게, 컨사이스하게 한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너무 그런 스트래티지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방식이 있는데요. 정확도를 떠나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림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스트레이트하게 하되 전치부는 교환면이라는 개념이 없죠. 에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직잭이나 롤링 모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3군데인데요. 보통은 첫 번째는 전치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엠브레저죠. 치관 공극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치아 삭제하고 나서 메지알과 디스탈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스캔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게 프라임 스캔을 이용한다던가, 머티리오스 5를 이용한다던가, 메디트를 이용한다던가, 그 스캐너마다 이제 공초점 방식이나 등등 삼각법 방식이나 등등 차이가 있고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3가지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롤링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설득을 하고 돌리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핑거레스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핑거레스트를 주고 해야지 거리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핑거레스트가 중요하다. 그 두 번째, 엠브레저에 대한 부분에서는 메지알 디스탈로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각도 때문에 좀 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은 이 락킹 모션, 락킹이죠. 한번 흔들어주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흔들면서 움직여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작을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아 삭제하고 메지알 디스탈의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홀리존탈하게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뺨 쪽 옆쪽으로 어프로치를 하고요. 그리고는 로테이션, 홀리존탈 어프로치, 로테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은 스캔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강 스캔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임플란트에다가 스캔 바디를 꽂아 놓은 것인데요. 대부분의 스캔을 이용을 할 때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많은 진료에서 이용되는 부분은 임플란트 인상 체득을 할 때 스캔 바디를 스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캔 바디를 스캔하게 되면 아시는 것과 같이 스캔 바디 상단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과 비교하여서 하단의 임플란트를 역추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커스텀 어버트먼트나 크라운을 디자인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저위교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의 초점은 저위교합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과 같이 후방에 치아가 없거나 한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프로비저널을 3개월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머슬과 TMJ 쪽에 안정화를 도모한 후에 VD를 새로 체득을 하여서 최종 보철물을 넣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 재체득을 할 때 본 슬라이드와 같이 군의 스캐너를 이용해서 현재 있는 스캔을 이용을 해서 어버트먼트를 스캔하고요. 그 어버트먼트의 스캔 이미지와 디자인 이미지를 정합하여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면은
더 변연히 정확한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구내 스캔을 이용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내 스캔을 언제 또 이용하느냐인데요. VD나 아니면 교합을 체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리콘을 이용해서 교합 체득하는 것은 아직도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항상 하면서 마운팅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 뜨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그 석고와 그 인상제 간의 정확도가 달라서 그런 걸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합이 불안정한 환자에서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교합 관계를 체득하는 경우에는 어떤 재료의 물리적인 계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CO나 MICP로 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캔을 할 때는 요즘은 금방 잘 체득되기 때문에 그런 악관관계 체득에 대한 부분에서는 물리적 계제가 없는 스캔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이내믹하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상하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미지를 병합할 수도 있고 다이렉트하게 체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강 스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디지털 오클루전 어널리시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디지털로 해서 교합관계 분석을 할 때는 T스캔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GC사에서 만든 덴탈 프리스케일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칼리브레이션 시트를 이용해서 찍은 후에 스캐너와 비슷한 형태의 그 장치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용도를 평가를 하여서 그러고 나서는 교합의 그 양상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좌우측 교합이 어떻게 더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강 스캐너의 활용이기 때문에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도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은 메디트긴 하지만 메디트뿐만 아니라 시로나 소프트웨어나 많은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구강 스캐너를 한 이미지 자체를 배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접촉 양상들을 비교를 하여서 음영을 통해서 그리고 컬러 코디드 맵을 통해서 교합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참고로 재체화가 되겠는데요.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첫 번째 스캔을 하고 나서 근데 약간 한 번 더 검증하고자 한번 두 번째 해봤는데 조금 달랐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스캔을 하면서 조금씩은 교합 양상 분석이 달라지는구나. 제가 달라지진 않았을 거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은 그 위치나 그 분포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과 동시에 해서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용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반대측도 비슷했는데 이때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였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교합지를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프리스케일을 이용하는 방식, 구강 스캐너를 이용 방식 이런 부분들을 다 섞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구강 스캐너를 활용하는 것은 더블 스캔이 되겠습니다. 더블 스캔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바로 임시 치아를 만들어 줬다가 캐드캠 방식으로요. 그리고 나서는 3개월, 4개월 후에 구내 스캐너를 이용을 하여서 그 부분만 다시 스캔하고요. 그 부분을 오려 붙이기를 하여서 적용한 후에 최종 보철물을 프로비저널의 디자인을 변형해서 만들어주는 방식이 기본적인 더블 스캔 방식이 되겠습니다. 버철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임플란트 가이드에서는 좀 다릅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본 환자분은 21번, 22번, 25번에 버철을 해줘야 되는 경우였는데 전신질환 때문에 임플란트가 불가능하였고요. 그래서 수작업을 통해서 일단 임시치아를 만들어줬습니다. 보기에는 조금 크루즈하게 보이지만 환자분은 아주 만족하였기 때문에 구강 스캔을 한 후에 그런 부분들을 복제를 하여서 최종 보철물로 이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철물과 최종 보철물 간의 크기 차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환자분이 위화감이 없고요. 교합 양상이 잘 복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케이스에서도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 전에 가철성 임시 의치를 넣은 경우에 위치를 환자분이 만족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구강 스캐너로 복제를 하고요. 최종 보철물에 적용을 하여서 최종 보철물을 지르코니아 보철물로 만들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경우를 보게 되면은 본 환자분은 만디블라 디스키네시아 하악 운동 기능 이상증이 있는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교합적인 양상에서 그룹 펑션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그 형태 자체를 아직 경화되지 않은 형태의 레진을 적용하여서 FGP 방식으로 찾아냈고요. 그런 부분들을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복제한 후에 최종 보출물의 디자인에 반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구강 스캐너를 이용을 하여서 임시 치아를 스캔을 한다든가 하여서 더블 스캔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의 적용 분야는 디지털 크로스 마운팅이 될 것인데요. 디지털 크로스 마운팅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에 대한 부분에서 아치를 스캔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악광 관계 기록을 그 스캔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붙여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슬라이드에서와 같이 이렇게 치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치아나 치은 조직을 이용을 하여서 악광 관계 기록을 구강 내에서 체득한 것과 그리고 구강 내에서 상하계 군의 스캔을 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 치은 부분을 특히 이용해서 최종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게 디지털 크로스 마운팅이 될 것인데요.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것이 될 것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좌측에 상하계 구강 스캔을 하고요. 그리고 전치부에 임시 치아를 넣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스캔을 하여서 바이트 스캔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치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먼저 체득한 상하계 스캔을 같이 병합한 경우가 될 것인데요. 잘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분석해 보니 거리를 재보니까요. 실제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언급드렸던 것 같이 영상 매칭을 통해서 악광 관계를 정의할 때는 정확하고 충분한 매칭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최근에 제가 했던 증례가 될 것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장애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안 되고 매복치가 많아서 고정성으로 갔던 증례가 될 것이고요. 치아를 삭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원래 있었던 쳐놔놨던 VD의 정보가 있는 그런 임시 치아를 넣고 나서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고요. 그리고 구강 스캔을 한 후에 치은 부분을 이용을 하여서 다시 그 VD를 설정해주고 나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은 부분이 정확하게 형상 체득이 되어야지 이러한 디지털 크로스 마운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만들어줘서 넣어줬던 증례가 될 것인데요. 물론 컨벤셔널한 방식도 같이 이용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디지털 크로스 마운팅이 지금은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페이스 스캔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스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진을 찍어서 병합하는 스테레오 포로그래피 방식과 레이저를 이용하는 레이저 스캔 방식, 그리고 구조화 광원을 이용하는 방식들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성이냐, 아니면은 무버블한 방식이냐,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식이냐, 이런 부분들로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스테레오 포토그래피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스마일을 이제 우리가 촬영하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결론만 보게 되면은 스마일을 할 때는 소셜 스마일이 있고요. 소셜 스마일, 그리고 내추럴 스마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소셜 스마일이 우리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유용하니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스마일을 유도할 때 너무 자연스러운 스마일을 유도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셜 스마일을 이용을 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안면의 그 T존이나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더 좋았다. 그런 결과를 봤었고요. 또 관련 연구를 또 수행을 하였었는데요. 그리고 T존이라고 알려져 있던 부분은 이마와 코를 포함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을 조금 더 서브디바이드 하여서 어떤 영역에서 더 정확한지를 관찰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만 봤을 때 이 등하고 코끝, 이마에서는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 정확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코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이 엘라라 그러나요? 그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확도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강 스캔과 안면 스캔을 정합을 해야 될 것인데요. 정합을 할 때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구의 마커를 이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마커를 이용해서 구내와 안면을 서로 병합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스캔을 할 때 앞면에서는 2번, 그리고 구강 스캔을 하고 그 트레이 스캔을 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그 기본적인 디자인 이미지들과 병합을 하여서 이미지 플리핑을 이용을 하여서 합치게 되고요. 이 스카우트 이미지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이런
3차원 페이스상에서 최종 보철물을 투영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구강 스캐너를 할 때 한꺼번에 T존까지 같이 하여서 그 T존을 이용을 하여서 병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도가 되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스캐너의 정확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아를 바로 이용하여서 정합하는 방식이 될 것인데요. 과거에는 스캔을 했을 때 치아와 입술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확도가 높아서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구조화 광원을 이용한다든가 하여 정확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화기 케이스나 전치부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치부의 최종 보철물을 디자인을 하고 심리 분석을 하고 최종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하여서 기공사, 환자, 의사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서는 이런 무치약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합을 하기 위해서 마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오클루잘 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특히 구강 스캐너, 안면 스캐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스캔이든 간에 영상 정합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중첩 영역이 확보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강 스캔은 와이어리스 방식, AR 글래스 방식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스캔 방법, 그리고 임플란트의 지대주 매칭, 악강 관계 기록 체득, 디지털 교합 분석, 이중 스캔 기법, 디지털 크로스 마운팅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안면 스캔 같은 경우에는 스캔 방식이 다양한데요. 지금은 이제 스테레오 포토그래메트리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스마일을 할 때는 사회적인 미소를 잘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안면 스캔 간의 정합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T존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강과 안면은 결국은 병합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일단은 구의 마커를 이용하는 방식과 치아를 이용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안면 스캐너에서 치아가 잘 나오신다면 치아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면 스캐너는 무엇보다 활용이 중요한데요. 이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강 스캐너, 안면 스캐너 200% 활용하기에 대해서 짧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